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홍준표 대 서청원, 서청원 대 홍준표. 아주 재밌는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이제 미국에 잠깐 갔다가 귀국한 홍준표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또 한 번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뭐 협박이나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사람하고는 뭐 정치를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끝을 향해 가지고 지금 내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을 내놓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내에 정치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의 이제 치킨 게임의 정점에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런데 말이죠.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은 우리 김프로 예측대로 녹취록이 없다고 홍준표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청을 잔뜩 높이고 있는데, 서청원 씨가 뭐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김프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대표는 수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생각하면 만약에 저쪽에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뭔가 이것 때문에 설설 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 순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설사 저쪽에서 있다 손 치더라도 저거를 이제 못 사용하게 만들려면 최대한 도덕적으로 비난을 해서, 그렇지, 저거를 내놓고 뭔가 이렇게 흔들면서 반등의 카드를 노리는 거는 뭔가 도덕적으로 좀 아니지라는 이미지라도 지금 더 씌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놓은 얘기들을 보면 깜냥도 안 되면서 덤빈다. 정치를 더럽게 배워서 수 낮은 협박이나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이제 하고 있거든요. 새카만 후배인데 이런 사람하고는 정치를 같이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의 특징이 뭐냐면, 예.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는 능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문제가 되면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알아듣기 쉽고 공감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 얘기를 되받아치면서 뭔가 이렇게 무마시키거나 물타기를 했거나 이런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서청원 대표가 혹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가지고 나온 카드는 이게 정치적인 후배를 이렇게까지 뭔가 도와주지 않고 협박이나 하고, 네. 정치를 더럽게 배워가지고 수가 굉장히 낮은 수를 쓰고 있다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만 놓고 보면 사실 홍준표 대표의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난리가 지금 딱 1년이 됐는데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특히나 친박 세력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 대통령도 출당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당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의 뭔가 허물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수가 낮고 더러운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걸 홍준표 대표 입으로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닌데 뭐 이걸 가지고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걸로 세게 나가야 서청원 대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머쓱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뭘 머쓱해? 지금 서청원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어요? 왜 홍준표 사정을 봐줘? 그렇죠. 본인은 이제 최대한 뭐라도 해가지고 지금 살아나야 되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 치킨 게임상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뭐 우물쭈물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청원 대표도 아마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 주초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아마 놓고 최대한 머리를 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뒤로 뭘 받아줘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협의를 해주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흔들어대면서 다 같이 망하자
라는 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냥 당을 폭삭 망가뜨리고 막 난리가 나야 혼란스러운 와중에 자기 포지션도 대충 지키면서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홍준표가 요란하게 반응하고 서청원 씨가 웃으면서 뭐 팩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만 보고는 지금 홍준표가 저쪽이 파일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드세게 나오나 했는데 김프로는 또 한 차원 더 높게 보고 있군요. 파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은 세게 지르고 더 세게 질러가지고 서청원이 오히려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를 까는 게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금 하는 것만이 지금 홍준표가 가진 카드의 외통수거든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있다손 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있다고 치면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까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세게 지르기는 했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최고위에 상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는 안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홍준표가? 그렇죠. 자동 출당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라고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요거는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돼서 최고위에 올렸는데 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게 되거나 하면 이건 정말 홍준표 대표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예. 워낙 국민적인 여론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으면 출당 얘기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쭉 당연히 출당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내부적으로 지금 막 반발도 있죠. 그리고 몇 사람 찍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한 3사람 정도 찍어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강력한 저항에 막 부딪힐 거라고는 이제 미처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또 최고위에 올렸다가 거기서 뭔가 분란이 나고 이런 게 연출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의결 없이 바로 제명 처분한다. 이런 이제 윤리 규정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그냥 요거에 빗대 가지고 그냥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윤리 규정을 살펴보니까 21조 3항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반박을 하는 사람들은 21조 2항에 당원 제명은 위원회 의결 후에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이제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두 조항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으면서 싸울 요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주초에 서청원 쪽에서 카드를 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뭉개고 계속 갈 것이냐 뭐 요것이 아마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열흘 만에 자동 제명이 된다 한들 친박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친박에서는 아마 최대한 뭔가 이렇게 난리를 부릴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염동열 권성동 의원만 해도 예. 지금 뭐 강원랜드 때문에 거의 지금 폭파 직전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인데 본인 사촌 동생도 채용 청탁했다는 지금 의혹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를 감시하는 법사위원장이니까 이건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아니 그런 권성동이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검사들한테 훈계를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또. 아 진짜 이게 정신승리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의식이 여러 개가 있지 않고는 네. 인격이 아마 여러 개가 있지 않고는 여기 와가지고는 호통치고 저기 가가지고는 뭐 지금 조사받아야 될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단지 그냥 뭐 홍준표 대표 쪽 라인과 친박 라인들이 그냥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여러 군데서 썩은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가지고 지금 난리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류석춘 교수는 또 어디 친박 집회 갔다가 지금 막 혼나고 돌아오시고 지금 뭐 안팎으로 지금 막 난리기 때문에 유여에도 태극기를 얻어맞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친박 청산을 놓고 지금 싸우는 것 같은 양상이지만 네.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자체가 지금 거의 뭐 폭파 직전에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막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서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주초가 지나면서 일단
친박 청산을 둘러싸고 치킨 게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머지가 어떻게 갈 것인지 뭐 이런 게 지금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사실 그 주진우 기자 만났어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김프로 이야기를 듣다가 의문이 나는 지점을 주진우 기자한테 몇 가지 물어봤더니 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뭐 지금 공동 취재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기자고 저는 이제 민간인인데 무슨 제가 공동 취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김프로가 정말 맥을 잘 짚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상파의 때만 빼면은 완벽해요. 자기 빠져나갈 구멍 이런 그 비루한 자기 보신 이런 스탠스만 없으면은 김프로의 말은 정말 100% 거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진단 그리고 분석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너무 그 지상파적인 그 때를 이제는 벗을 때가 됐어. 2판 4판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 이미 밑바닥에 내려왔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밑바닥에 내려왔으면 밑바닥에서 걸맞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지. 당신이 무슨 지금 리포트를 하나? 8시 뉴스? 때를 벗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미 저는 뭐 다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참에 말씀을 드립시다. 제가 그 한겨레 기자 한 명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검찰을 출입했던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MB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 가장 서슬퍼럴 때 둘 다 검찰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쫄보구나. 그때 같이 이제 저하고 출입을 했던 법조기자를 한 명 모시고 그때 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사건들을 이제 쭉 이렇게 정리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된 사건인데 지난 9년 동안 검찰이 말아먹은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래비를 세워서 뽑으니까 뭐 한 5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자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하는데 이제 요 사이에 한참 이슈가 되고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국정원에서 뭔가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한 사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검찰이 뭐 예전에 있었던 특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터져 나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이게 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 3일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싹 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김프로 쇼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건너오셔가지고 그때 그 사건 요거만 좀 들어보시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든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거는 전부 맥을 꿰가지고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광을 한번 팔아봐야죠. 지금 하신 말씀은 편집해야겠군요. 하지마, 살려줘.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김프로를 왜 뜬금없이 칭찬하냐면은 지금 홍준표 건도 이렇게 보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홍준표가 길길이 날뛰면서 막 드세게 나오면은 서청원이 뭐 별 얘기 없이 꼬리를 내리면은 요거는 확실하게 녹취록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건데 저는 또 그런 줄 알고 이 상황을 이렇게 봤지만 또 김프로가 또 부연 설명하기를 지금 서청원이 좀 여유 있는 스탠스가 있다. 그리고 홍준표는 오늘 또 보니까 부대변인까지 동원해가지고 당내에 친박들 종양이라고 했나 고름이라고 했나 하여튼 뭐 그 비슷한 아주 기분 나쁜 말로 친박 청산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홍준표가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보면은 홍준표의 총공세, 마지막 총공세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니, 요건 또 지금 홍준표가 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또 안목도 갖게 해주고, 또 김프로가 참 유익합니다. 여러모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 검찰이 이제 강원랜드 건까지 수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MB 수사까지 지금 이제 나서게 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지금은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더더군다나 친박을 빨리 몰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친박을 몰아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똘똘 뭉쳐서 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친박이 나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야당 이라는 포지셔닝 하에 발언을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좀 자기들의 지분을 챙기는 거를 하기에도 지금 벅찬 상황인데 그 와중에 친박 무리가 이렇게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제대로 된 혁신 뭐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이제 보이게 되면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이제 쳐내야 되는 상황인데 복병을 만난 거죠.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정말 정치 생명이 그냥 끝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예. 요거를 이제 굉장히 대책회의를 많이 하고 이제 나름대로 저거를 했을 텐데 녹취록이 있다고 아마 이제 뒷선을 통해 가지고 뭐 보좌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아마 여러 루트로 확인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렇게 이제 세게 나와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쓸 수 없게 만들자라는 이제 전략인 것 같고 서청원 쪽은 이제 이게 여유일지 아니면 정말 없어가지고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걸지 왜냐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진실의 문을 내가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쫄아서 알아서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치킨 게임을 했던 걸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저쪽에서 그냥 뭐 전혀 뒤로 들어오는 거 없이 세게만 나온다고 하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냥 자기들 잘려야 되는 건데 어차피 내가 그냥 잘리나 있는데 품격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내가 차마 분탕질은 하지 않고 잘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는 있거든요. 포장할 때. 예. 만약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없어서 그만둡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내가 더 이상의 막장은 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분명히 이게 때가 되면 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적당히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녹취록이 없다고 단언을 해도 된다? 그럼 없죠. 그럼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있으면 안 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까가지고 지도부가 한번 바뀌면서 이런 사람이 지도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뭐 분탕질을 해가지고 새로 진영이 막 꾸려지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나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정색하고 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 일부를 까겠죠. 주요 내용을 가린 상태에서 뭔가를 까거나 이런 식으로 까겠죠. 전부 다 까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녹취록이 있다 그러면 아주 미미한 대화가 오고 나간, 그러니까 녹취록이 분명히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의 아주 경미한 내용을 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부는 정말 아사리판으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5만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텐데 그러면 그냥 깔끔히 떨궈져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보들이 아니니까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들도 요 정도 되면 친박들은 그냥 더 힘을 쓰기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저절로 홍준표 쪽으로 쭉 다 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언론들 보니까 서청원 씨가 뭘 까면은 대대적으로 보도할 태세예요. 그럼요.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형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게 아마 있다 그런 보도가 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청원 씨가 안 까면 이거는 뭐 100% 그 파일은 없다라는 이야기. 결국 서청원 씨가 8선임에도 불구하고 뻥카를 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친박의 몰락은 뭐 더욱 급속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 한들 과연 홍준표 씨에게 대반전의 상황이 가해질 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고요. 어차피 지금 치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당장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원랜드 수사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 성완종 리스트도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지금 만약에 녹취록을 까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기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주요한 진술을 했던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서청원 쪽에서 당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폭로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녹취록은 없지만 폭로를 새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거는 주 초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조금 지켜봐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오늘도 좋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자, 지금 다스 문제 국민들이 너도 나도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라고 묻는 와중에 검찰도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다스와 관련한
그 실소유주가 있는지 그 여부, 그렇다면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하는 부분,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전보다는 많아졌거든요. 예. 물론 이제 뉴스 공장에서 안원구 전 청장과 주진우 기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증거도 내놓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발맞춰서 JTBC에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자료들을 가져다가 단독 보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사면 계좌로 보이는 계좌에서 다스로 흘러 들어간 돈이 이제 양쪽에서 장부상 확인이 된 것도 이제 뭐 드러나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이제 누구 것이냐, 누가 알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이견들이 좀 아직은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불러다가 확인을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털면 나올 거라서. 일단 뭐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밑밥들은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급물살을 탄다고 표현하신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 원하시는 결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옵셔널 벤처스 이제 대표가 문제를 삼아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발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쨌든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결론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MB 측이 준비를 안 했을 리는 없거든요. 예.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여러 재원들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검토를 거쳐서 워낙 꼼꼼하게 뭐 했겠습니까? 워낙 이제 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양반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만큼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각도로 이제 신경을 쓰면서 아마 했을 텐데, 그렇더라도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은 이제 검찰이 이제 지난번처럼 전혀 의지가 없고 뭔가 하여튼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가지고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속기관, 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기구들을 활용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뭔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 돈을 쓰고,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가닥의 수사가 하나 있고, 예. 이거는 정말 그냥 MB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청와대라든지 여러 자원들을 활용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굴러가는데, 이거에 있어서 뭐 검찰이 굳이 면죄부를 주거나 이래야 될 지금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쭉쭉 수사를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를 제3자 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예전하고는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뭐 기대를 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 안으로 MB가 감옥에 갈 수 있을까? 국민의 초미의 관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 안에 이제 감옥을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이제 조금 급하잖아요. 예. 근데 일단 뭐 소환 조사는 연내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감옥이라고 하면 바로 확정 판결이 나거나 뭐 기소해가지고 그 1심 결과가 나올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감옥에 간다 하면 이제 구속이 될 거냐의 문제인데 어설프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뭔가 이제 기각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프고 그쪽에서 또 오죽 익어가지고 무슨 뭐 정치 보복이다, 뭐 불필요한 뭘 했다고 오죽 이제 막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라도 빨리 집어넣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잘 말아가지고 확실하게 집어넣어 드리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나 싶고, 네. 그걸 위해서 검찰도 뭐 충분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고 보셔도 뭐 틀리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사실 이제 다스 관련해가지고 JTBC가 특정 보도를 좀 뭐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나 싶은데, 제가 지금 서두에 드린 이 말씀 정도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제 뉴스 공장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JTBC가 지난주에 이제 특종을 해서 뭔가 비자금이 다스에서 발견돼가지고 뭐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주진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제 안원구 전 청장이 이제 빼가지고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진우 기자는 아니다. 그 JTBC에서 지난주에 얘기한 120억은 MB가 모르는 돈이었는데
뭐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려고 치면 관리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금 슈킹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격의 돈이다라고 이제 주진우 기자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JTBC는 그거를 이제 특검이 찾아가지고 보내줬는데 MB도 알고 있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뭐 전제를 하고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이제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 봐야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일단 양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저는 이제 현업에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이건 조금 지켜보고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긴 놈 손을 들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예. 블랙리스트, 우리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비롯해가지고 뭐 주진우, 김어준, 뭐 김재동 여러 이제 문화계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밥줄을 끊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던 블랙리스트 수사가 사실 지난번에는 조금 특검 수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가 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수사의 구조, 큰 그림, 빅픽처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단지 청와대와 문체부 둘 사이에서 지시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문체부 그리고 국정원 요 삼각편대가 진용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예.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제 적폐청산 TF한테 요거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검찰에다가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래서 수사가 되도록 하세요라고 이제 권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2013년 12월에 김기춘 이제 전 실장이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있다. 좌빨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니까 뭐 나름대로 준비를 쫙 해가지고 2014년 2월에 국정원이 청와대 문화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좌파가 너무 많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요 내용을 자세하게 자기들이 조사한 걸 보고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난번 이제 특검이 시간이 없고 이제 인력도 좀 모자라고 또 워낙 많은 다른 사건들, 뭐 삼성이라든지 뭐 이런 우병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청와대 문체부에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군데군데 구멍이 좀 뚫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명호 전 국장,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비선으로 열심히 이제 보고를 했던 우병우 라인이라고 했던 그 추명호 전 국장의 비선 보고를 막 열심히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개입을 했던 정황을 이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적폐청산 TF에서 찾아낸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검찰에 전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체부하고 청와대하고 요걸 넘어서서 문체부하고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이제 인물들을 찍어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양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문체부 직원한테 조사해 보세요 한다고 하면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그냥 인터넷에다가 김용민 이렇게 치면 구글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예. 프로그램 어디 나왔었는지 뭐 활동이 뭐였는지 뭐 이런 거 찾아가지고 그냥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한테 검증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국정원은 뭐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뭐 이탈리아 어디에서 이제 받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킹하는 앱 이런 것도 본인들 말로는 그때 당시에는 사찰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제 대북 관련해가지고 간첩 잡는 데만 썼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뭐 택도 아닌 얘기고요. 뭐 이런 걸로 이제 도청도 하기도 하고 뭐도 찾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흥신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흥신소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문체부하고 청와대가 이 사람 인물들을 쭉 찍어가지고 이제 국정원한테 넘겨주면 국정원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리소스를 활용해가지고 흥신소처럼 쫙 이제 모아가지고 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세 기관들이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천 명 이렇게 단위가 되도록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2014년 3월부터는 이런 식의 그냥 뭐 흥신소 역할 검증해주세요. 그러면 가져와가지고 쫙 뭐 사찰해가지고 찾아주는 거를 넘어서서 아예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씨를 어떻게 말릴 것이냐에 대한 전략 자체를 통으로 짜줍니다. 국정원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해서 그걸 받아서 실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착착 맞게 돌아갔던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새로 수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만 지금 유죄를 받아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게 단순히 그냥 김기춘 혼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조윤선 전 장관은 물론이고요. 이걸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됐을 리가 없을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무슨 뭐 건전 무슨 단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어가 있는 날 지정해서 또 국제시장 보러 다니시고 이제 뭐 계속 이랬기 때문에 어쨌든 박근혜, 조윤선 뭐 이런 사람들도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구도로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좀 골치가 좀 아프고 좀 많이 우울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문희에게 내 좌성향 인물 현황, 일명 블랙리스트 보니까 제 이름이 나왔어요. 240번. 그러니까 김용민 씨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240번 김용민 낙곰수 진행자. 이렇게 나왔는데 왜 김어준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요? 네, 김어준 없고. 거기는 뭐 굳이 리스트를 작성 안 해도. 주진우도 없고 정봉주도 없고.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 4명 중에 저만 거론됐는지. 제가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할 만큼 듣보 인물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 김프로하고 비슷하네요. 김프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너하고 같은 급이니? 에이그 얘는. 듣보는 다 듣보지 무슨. 듣보에 무슨 급이 있어. 예, 그래요. 반성하세요. 좀 더 열심히 활동하시고. 알겠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 없었을 때, 그래서, 이게 뭐, 내 이름이 너무 알려져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은 아닐까 했는데, 예, 제 이름이 이렇게 또, 올랐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쯤이면, 그 이제 나름대로 뭐, SNS나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제 뭐 연예인 분들이나 조금 이제 네임드라고 하죠. 이렇게 좀 알려지신 분들 중에서,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을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리스트에 전혀 이제 거론이 안 되면, 뭐 이제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뭐 형사 고소를 당해가지고 막 이제 수사를 받느라고 도망다니고 이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 예외로 하더라도 예. 네임드들 중에 그 리스트에 없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렇긴 하겠어요. 만약에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걸면 뭐 좀 구제를 받을까? 아무래도 뭐 있었던 것만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마 좀 사건이 명기가 돼야 되겠죠. 그냥 그것만 남아 있다기보다는 지원 사업에서 뭐 구체적으로 배제가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제안서를 써가지고 같이 비딩을 들어갔는데 뭐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자료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서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이제 재판은 결국은 말로 하는 것, 증언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서로 남아있는 것이 가장 이제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도장도 찍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증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확실하게 있고 그것이 좀 액수가 조금 크다. 그런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도 어쨌든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하고 길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득실을 조금 따져봐야 되기는 할 텐데 뭐 의미 있는 거로 치자 그러면 뭐 승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제가 5년 동안 방송 출연을 거의 못했어요. 된 것도 박근혜가 이제 탄핵소추 당하고 그 이후에나 지상파 방송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뭐 아무도 부를 생각을 안 했고 심지어는 뭐 지상파에 계셨던 어떤 분이 김용민은 북한의 무장공비하고 같은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수년 지나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뭐 총선에서 졌고, 그래서 박근혜 위세가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데, 북한 무장공비급에서 살인 강간범급으로 좀 강등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얘기했더니, 어림도 없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무장공비 중에는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시겠네, 그래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또 그 밖에 여러 공작들을 또 상세히 짚어봤는데 국가보훈처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정원하고 국가보훈처하고 같이 콜라보했던 사실도
검찰이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예.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뭐 이름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 하고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뭐 이물리한 행진곡 수년 동안 불렀던 거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뭐 자기 무슨 뭐 어디 뭡니까 뭐 동상 비슷한 거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름 박아놓고 막 동상이 아니라 비석인가요? 뭐 이름 박아놓고 하여튼 기행을 많이 일삼은 걸로 좀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국정원하고 같이 이제 콜라보를 했던 사실도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거든요. 국정원이 안보 교육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야, 이건 뭐 어려운 거는 다 갖다 붙였는데 예. 아무튼 이런 이제 외곽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돈은 자기네가 이제 넣기가 조금 아까웠는지 정경련, 한진, 현대차, 하나은행 이런 데서 이제 수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설립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단체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정원에서 이런 단체 내지는 뭐 국정원에서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그러니까 누구 사람을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 아니면 협조하는 사람을 일명 꽂아준다고 하잖아요. 예. 꽂아줘가지고 취직을 시켜주고 뭐 그 사람의 뭐 친지를 갖다 꽂아주고 뭐 이럴 수 있는 뭔가 터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뭔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하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이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호국 보훈 교육자료 DVD인가요? 뭐 이런 DVD 어디서 났느냐? 막 추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익명의 기부자한테 협찬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유야무야 지나갔었는데, 사실은 국정원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위증했던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뭐 고구마 100개씩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만들었던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예. 어쨌든 이제 빌미가 좀 잡혀가지고, 하여튼 역사의 심판 내지는 처벌까지도 받을 상황이 처하게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국정원과 관련해가지고 뭐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정작 뭐 산업 스파이를 잡거나 간첩을 잡거나 하는데 역량을 이제 투입해야 되는 국정원이 전부 다 돈과 사람을 다 이런 자기들 정치 생명 연장하는 데만 이렇게 썼던 거라서 예. 국정원이 너무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지겹고 질린다 하고 그냥 지나가실 분들이 조금 계실까 모르겠는데 꼭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김프로쇼에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3일에 걸쳐서 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소상한 내용을 뭐 비화, 뭐 뒤에 있는 스토리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 번씩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부분도 편집을 해야 되겠군요. 없다고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같은 듣보끼리 이런 거는 좀 돕고 삽시다. 같은 듣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같은 듣보냐? 듣보는 다 똑같다니까요. 듣보에는 급이 없어요. 야, 나의 유명세로 난 공천을 받았어, 제1야당한테. 너 그럴 수 있어? 저도 한번 입당을 해볼까요? 바른정당 이런 데로? 예,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